자, 16, 19번에 지금 과학 지문이 보입니다. 자, 이 남이부 사막의 그 연평균 강수량이 극히 적은 환경이지만 이 사막은 이 벵겔라 해류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안개가 자주 형성이 된대요. 안개가 자주 낀대. 자, 그래서 남이부 사막에 살고 있는 이 딱정벌레는 자, 여기 있는 등판의 미세 구조와 물방울을 입 쪽으로 유도하는 자, 행동을 통해서 이 안개를 자, 수분 자원으로 삼는답니다. 자, 이렇게 이 사막의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여기 딱정벌레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자, 바로 이 등판에 있는 어떤 미세 구조를 통해서 자, 물방울을 이쪽으로 유도를 함으로써 얘가 수분을 섭취하게 되는 거네, 지금. 자, 딱정벌레의 이 등판은 친수성이란 물과 친한 성질. 그걸 우리가 친수성이라고 하고요. 자, 소수성이란 멀소자야. 물과 멀어지는 성질. 이걸 소수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 두 개의 성질이 교차하는 복합 구조로 되어 있대요. 자, 곡면인 등판 표면에는 미세한 돔 형태의 약간 이렇게 푹 튀어나온 걸 돔이라고 하잖아요. 형태의 돌기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데 이 돌기의 꼭대기 부분은 물과 결합하기 쉬운 자, 물과 친한 성질을 가진 친수성. 자, 오른쪽 따로 정리해놨죠? 돌기 꼭대기를 지금 뭐 이렇게 친수성을 가졌다라고 보고요. 자, 거기에 비해서 자, 여기 있는 지금 어느 부분 돌기 옆면과 돌기들 사이의 바닥면은 이 왁스와 유사한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자, 왁스는 뭐야? 약간 기름이 이렇게 묻어 있는 거잖아. 자, 뭐 그래서 물을 배척하는 바로 이 소수성을 띈답니다. 자, 그래서 물을 밀어낸다. 멀소자. 그래서 이걸 배척하는 성질을 우리가 소수성이라고 한대요. 자, 그렇다면 여기 돌기 옆면이나 그 다음에 곡면 구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이 바닥면은 자, 이렇게 소수성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밑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젖음성이란 자, 젖음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액체가 고체 표면에 퍼지는 정도로 일컫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비에 옷이 젖었어. 이것도 젖음성이죠? 자, 그래서 어떤 여기서는 고체가 액체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정도. 자, 이걸 젖음성이라고 하는데, 젖음성이 크게 되면 일단 어떻게 될까요? 물과 친한 성질을 띠고 있으니까 친소성이 강하다고 보면 되고, 하지만 젖음성이 약하다는 것은 액체가 고체 표면에 이렇게 퍼지는 정도가 약한 거니까, 자, 이런 경우는 소수성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딱정벌레의 등판에 나타나는 젖음성의 이질적인 분포는 자, 안개 속의 미세 물립자를 포집하고 자, 포집이라는 것은 이렇게 모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자, 물립자를 모으고 자, 그다음 이동시키는 핵심 원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접촉각과 자, 표면 에너지의 상관관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답니다. 자, 접촉각. 자, 먼저 여러분들이 접촉각의 위치가 어디예요? 자, 여기 액체가 고체 표면 위에 놓일 때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액체 표면이 고체 표면과 이루는 각도랍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이 고체, 여기와 액체가 표면이 이루는 각, 바로 여기는 요 세타각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고체 표면과 액체가 만나는 요 세타각. 자,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접촉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는 응집력과 부착력 사이의 힘 겨루기에 의해 결정되는데, 자, 이 중에서 응집력이라는 것은요, 액체 분자끼리 서로 뭉치려는 힘. 자, 수분끼리 이렇게 뭉쳐가지고 지들끼리 똘똘 뭉쳐 있으려고 하는 힘이 응집력이 되는 거고요. 자, 부착력이라는 것은 액체 분자가 이때 고체 표면에 달라붙으려고 하는 힘. 자, 이것이 부착력이 되겠습니다. 붙어 있으려 하는 힘. 자, 고체의 표면 에너지가 높을수록 부착력이 강해서 자, 여기 있는 액체가 넓게 퍼지게 되고요. 접촉하기 90도보다 작아 제가 이럴 때 바로 친수성을 띠게 된답니다. 자, 이거 같이 연결을 해야 되네요. 자, 고체 표면의 에너지 값이 커. 그러면 자, 부착력은 강해지고 접촉각은 작은 친수성을 띠게 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반대로 고체의 표면 에너지가 낮을수록 응집력이 우세해지기 때문에 자, 이때는 부착력보다는 자, 응집력이 더 우세해진대요. 자, 여기 있는 각각 이렇게 비어 있을 때
자, 여기 들어가는 어떤 그 어떤 단답형 형태 문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액체가 넓게 퍼지며 접촉각이 90도보다 작아져서, 아유, 소리. 자, 밑으로 갑시다. 자, 여기 고체 표면의 에너지가 낮아지면 응집력이 우세해지기 때문에 액체가 구형에 가깝게 맺혀지게 되고요. 구형이라는 것은 동근, 공 모양으로 이렇게 맺혀지게 되고요. 자, 접촉각은 90도 이상이 되어서 소수성을 띠게 된답니다. 자, 그래서 각각. 자, 이것이 지금 자, 고체의 어떤 표면 에너지 값이 높냐 아니면 낮으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서술형 내지 단답형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 따로 정리를 해 놓으시고 자, 그래서 고체 표면 에너지 값이 높아지면 부착력이 강해지는 데 비해서 고체 표면 에너지가 낮아지면 응집력이 외려 우세해진다. 자,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각각 친수성과 소수성을 띠게 된다. 자, 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자, 밑에 요것을 정리해 놓은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자, 요 부분입니다. 자, 왼쪽의 경우는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세타 접촉각이 지금 90도 이상이 돼버리네요, 지금. 자, 이 경우는 지금 어떻게 돼? 자, 표면 에너지 값이 상대적으로 지금 작게 되면서 자, 뭐가 부착력이 지금 약해되겠죠? 다른 말로 응집력이 강해진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응집력은 강해지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야? 소수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자, 오른쪽의 경우는 지금 세타각, 이 접촉각이 얼마나 돼요? 90도보다 지금 작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표면의 에너지 값은 지금 커지게 되고 부착력도 강해져요. 자, 그럼 상대적으로 응집력은 약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으로써 친수성을 띠게 돼요. 자, 이 원리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에 대한 접촉각이 90도 이상인 소수성 물질의 표면 에너지는 자, 20에서 40 자, 미터 퍼. 여기서 지금 뭐 이게 나노미터 정도가 된다. 자, 이거 미터당 밀리뉴턴. 상당히 지금 작은 수치네요, 지금. 정도로 자, 유리나 금속 같은 친수성 물질의 표면 에너지보다 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해 이 표면 에너지가 높을수록 접촉각은 작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접촉각이 그만큼 작아지는 거니까 그만큼 여기서는 어떻게 전체적으로 자, 여기 있는 지금 자, 여기서 어떻게 친수성을 띠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딱정벌레 등판에서 물의 포집과 이동은 바로 친수성과 소수성의 차이에 의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안개가 낀 새벽에 바람이 불어와 자,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미세한 물 입자가 돌기 꼭대기에 충돌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단계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돌기 꼭대기는 소수성이야, 친수성이에요? 여기서는 소수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니, 다시 가봅시다. 자, 여기서 친수성이네. 돌 꼭대기. 자, 친수성을 띠고 있는데, 자, 여기 와서 이제 부딪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접촉을 하게 될 거야.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지금 친수성 부분은 지금 표면 에너지가 높아서 물 입자가 즉시 흡착이 되어 응축핵을 형성하게 된대요. 자, 그래서 이 돌기 꼭대기는 친수성을 띠고 있으니까, 자, 이때 표면 에너지 값이 높게 되고, 물 입자가 즉시 달라붙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응축핵. 응축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이것이 결국 기체들이 모여서 결국 이게 하나의 액체를 형성하는. 자, 이렇게 되네. 자, 이게 응축이 일어난단 말이야. 자, 이후에 물 입자와의 지속적인 충돌로 이 물방울들이 합쳐져 그 부피가 커지게 되는데, 자, 물방울의 무게가 부착력을 넘어서는 임계점,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중력에 의해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일정한 부분까지는 물방울이 계속 모이게 되는데, 이 물방울이 크기가 커지면 이게 어때요? 이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중력에 의해서 이제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되는 거야. 이때 돌기 꼭대기를 제외한 소수성 부분은 이 낮은 표면 에너지로 인해서 물과의 높은 접촉각을 유지하므로 물방울이 표면에 퍼지지 않고 구형, 이 동그란 이 형태, 이걸 유지하게 데 도움이 되고요. 이런 물방울과 표면 사이의 마찰 저항을 극소화해서 미세한 경사의 유도로만 있어도 자, 입까지 쉽게 흘러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물방울이 어디까지 들어와? 이 등의 이 돌기 부분에서부터 이게 흘러가지고 결국 입까지 이렇게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남이부 사막 딱정벌레들은 이러한 구조적 효율성을 활용해서 생존을 위한 행동을 더욱 강화하게 되고요. 자, 이러한 여기서 이 딱정벌레는 안개가 짙어지면 짧은 시간 동안 물구나무 나무를 서듯 꽁무니를 들어 올려서 몸을 지면과 한 23도 정도 유지하는 안개째기 자세를 취하게 된답니다. 자, 약간 꽁무니를 들어 올리게 된데 이 자세는 체온을 빨리 손실되게 하고 포식자에게 노출돼 위험은 높이지만 왜? 자, 지금 꽁무니를 들어 올리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자, 이것이 자,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이 체온은 지금 빨리 달아날 거야. 자, 그렇지만 자, 노출의 위험도 있지만 안개 입자가 등판 돌기에 충돌할 확률을 높여서 등판의 물방울이 중력에 의해 입쪽으로 잘 흐를 수 있도록 이 안개째기 자세를 취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 남이부 사박 딱정벌레가 생존을 위해 선택한 최적화 전략. 비록 위험도는 높아지지만 그만큼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지. 자, 이거 최적화 전략이다라고 봤습니다. 자, 문제 16번 표제와 부제를 좀 적절한 거. 자, 여기서 이 남이무 사막에 있는 그 딱정벌레 수분 획득 원리, 방법을 이렇게 하면서 그 제목, 여기서 이걸 세부적으로 등판의 구조와 자, 여기 지금 어떻게 안개째기 이런 행동. 자, 이걸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 네, 답은 그래서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17번 해볼까요? 자, 윗글에 대한 설명이 적절치 않은 걸 찾으려는데 이 남이부 사막 딱정벌레 돌기 꼭대기에 맺힌 물방울은 그 무게가 부착력보다 작아지는 시점에서 하냐. 자, 이것은 지금 어떻게 작아지면 안 되지. 무게가 지금 커져가지고 물방울이 많이 맺혀서 이 중력 이상, 그러니까 결국 임계점보다 커지게 되면 내가 중력의 작용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작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커져야 됩니다, 지금. 자, 그래서 그 무게가 부착력보다 커져야 된다. 다른 말로 임계점보다 커지는 시점에 굴러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나머지 1번에는 지금 유리나 금속의 표면 에너지는 소수성 물질의 표면 에너지보다 더 높다고 했어. 자, 그러면 자, 그 유리나 금속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비 같은 거 내릴 때 유리창에 보면 물이 이렇게 흥건히 괴잖아요. 자, 그거는 바로 뭐 때문에 친수성이 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수성이 지금 어떻게 여기서 소수성의 물질보다 표면 에너지보다 더 높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표면 에너지가 크면 그만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소수성을 떼요, 친수성을 떼요? 이거 자꾸 놓치면 안 돼. 자, 여기에서 지금 표면 에너지 값이 커지면 그만큼 친수성을 띈다고 했어. 그러니까 유리 같은 경우나 이런 그런 것들은 이 고체 에너지 같은 경우, 특히 유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상당히 친수성이 큽니다. 그래서 물 같은 경우가 이렇게 구형의 형태가 아니라 애가 이렇게 막 커지는 거야, 지금. 자, 그러니까 결국 표면 에너지 값이 커지게 돼.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자, 유리. 자, 이것은 지금 그래서 이 표면 에너지 값이 지금 소수성 물질보다 당연히 크니까 얘가 지금 동그랗게 맺혀지지가 않고 퍼지게 되는 것. 자, 그리고 남미부 사막에 있는 딱정벌레는 등판 구조를 활용해서 물 입자를 포집을 하죠. 자, 그리고 이 딱정벌레는 결국 안개를 수분 공급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 접촉각에 따라서 자, 액체 표면과 고체 표면 이루는 각도. 자, 이 접촉각이 자, 이 커지면 어떻게 90도보다 커지면 소수성을 띠지만 그것보다 작아지면 90도가 작아지면 친수성을 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답 5번. 자, 18번에 갈게요. 자, 기억에 대해서 자, 뭐라고 얘기했냐? 최적화 전략이라고 표현했는데 자, 그 윗부분하고 연결하면 돼요. 이 최적화 전략의 뜻이 뭐냐? 이거는 서술형 내지 단답형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자, 이 의미가 무엇이냐를 이렇게 자, 이걸 단답형 서술형 문제로 쓰라고 한다면 자, 이것은, 자, 어떻게, 그 위에 있는, 자, 어떤 체온을 빨리 손실되게 하거나 또는 위험에 노출될 확률은 높지만, 자, 이걸 통해서 지금 물방울을, 자, 이쪽으로 잘 흐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자, 결국 위험보다 획득할 수 있는 이익이 클 때, 취할 수 있는 행동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답은 그래서, 자,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익이라는 건 결국 뭐야? 물을 자기가 흡수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감수합니다. 자, 그 다음 19번에 보시면 지금 여기서 안개 속 수분의 포집과 이동을 위해 이 남이부 사막 딱정벌레의 등판을 모방한 패널에 재료 AD를 코팅을 했대요.
자, 코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여기서 물을 튕겨낸단 말이야. 그래서 소수성이 커지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재료 간의 저점성 차이가 클수록 효율이 높아진다는 점에 주목을 했는데, 자, 접촉각이 10도 미만인 상태를 우리가 초친수성이라고 하고, 150도 이상의 상태를 초소수성이라고 하는데요. 자, 90도 이상을 우리가 보통 소수성을 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커졌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자, 150도 이상은 초소수성이야. 거기 이제 물방울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재료들 중에서 돌기 꼭대기, 돌기 옆면에 코팅할 재료를 자, 선정을 하고자 한대요. 자, 이 중에서 지금 적절치 않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자, 여기 있는 A와 B의 경우는 물의 접촉각이 지금 7도에서 40도니까 친수성을 띠는 경우가 되겠네. 자, 그리고 C와 D의 경우는 105도, 90도 이상이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고, 호수성을 띠게 된단 말이야, 지금. 그렇죠? 자, 이때 우리가 자, 여기 있는 지금 돌기의 옆면, 4번에 보시면 돌기 옆면에 C를 코팅하는 것보다 자, A를 코팅하는 것이 유도의 역할을 하는데 더 여기 적합하다고 했는데 외려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있는 지금 C 부분, 자, 이것을 코팅하는 것이 자, A를 코팅하는 것보다 더 지금 어떻게 여기에서 자, 이 유도로의 역할을 하는 데는 더 어떻게 되겠죠? 반대가 되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이걸 뒤바꿔 놨습니다. A와 C를 서로 뒤바꿔 놔야지만이 자,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보시면 1번은 지금 물 입자의 부착력이 강한 물질인 A라고 했으니까 맞죠? 지금 이것은 지금 접촉각이 7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거의 달라붙어 있는 상태야. 그래서 이 표면 에너지는 지금 가장 높은 상태가 됐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접촉각이 90보다 낮은 친수성 물질인 이 B는 부착력이 응집력보다 더 커. 자, 응집력은 물방울에 이렇게 맺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는 고체에 달라붙어 있는 거니까 부착력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한 번에는 돌기의 꼭대기에 A를 그리고 돌기 옆면에 G를 이렇게 코팅하게 되면 자, 수분 포집과 이동이 가장 효율적이야. 왜? 돌기 부분에 여기다가 G를 이렇게 코팅을 하게 되면 호수성을 띠게 되니까 자, 그 돌기의 꼭대기 A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요? 친수성을 띄워가지고 많이 모아야 되잖아. 모아서 얘를 지금 돌기 옆면 이쪽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얘를 지금 이동을 시켜갖고 해야 되려면 소수성을 띈 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니까 이게 효율적일 겁니다. 자, 5번에서는 돌기의 꼭대기에 C를 자, 그리고 옆면에 B를 코팅하는 것은 서로 위치를 바꿔 바르는 경우보다 자, 물 입자 이동 속이는 떨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걸 뒤바꿔 줘야지만이 물의 이동의 효율성이 더 높아지게 될 겁니다. 자, 답은 4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